네, 2018년 5월 19일 시행됐던 지방직 9급을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보면요, 선사시대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고대 국가 형성에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삼국시대 정치에서 한 문제, 남북국시대 정치, 문화 한 문제씩. 중세가 많이 나왔어요. 고려시대. 정치 두 문제, 사회 한 문제. 그리고 근세에서는 정치 한 문제, 조선시대. 또 조선시대 근대 태동기는 정치 하나, 문화 두 개. 그러니까 조선시대 문화랑, 그러니까 그 기초문제 분석을 해보면은, 고려 때는 중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정치에, 왜냐면은 무신 집권기랑 이런 게 되게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서는 근대 태동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막 그 세종대왕 이런데 지루한 시기를 지나서 근대로 접어들면은 정치도 정치인데 문화 쪽이 오히려 좀 쉬우면서 많이 나오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 근대로 가면 정치 두 개. 일제강점기는요, 여러분들이 영화에도 많이 봐서 좀 쉬워요, 하시기가. 얘는 정치 쪽 보세요. 일단 이렇게 해서 몇 개만 맞춰도, 현대는 뭘까요? 현대에서 문화를 논할까요? 아니죠, 정치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니까 삼국시대 같은 건 너무 복잡하니까 오히려 어려워서 이렇게만 보셔도 좀 훨씬 그 점수 따기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제 1번 볼게요. 다음은 각 유물과 그것이 사용되던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번 답. 그리고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그냥 문제 풀지 말고 답부터 그냥 찍어서 보세요, 그냥.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라도 눈에 익어서 찍어서 맞추면 되니까 이걸 다 볼 수가 없거든요.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예. 답 니은 리을, 니은 붉은 간토끼.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쵸? 리을 눌러찍기 무늬 토기. 가락바퀴랑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이나 군무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자, 이렇게 볼게요. 하나씩. 니은의 붉은 간토기는 고운 황토를 사용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 청동기 시대의 토기였어요. 보시면은 니은 보면 붉은 간토끼인데 토기. 그래서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청동기 시대 토기였는데 청동기 시대에는 거친 무늬 거울 있잖아요. 거울, 거친 무늬 거울 뭐 이렇게 생겼겠죠? 거칠 무늬 거울, 단요 조문경, 옛날에 위인전문 뭐 단유보강 음악가 보면은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사를 지내거나 제천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니까 요걸로 제사를 지냈고요. 자, 눌러찍기 무늬 토기. 얘는요, 그러니까 눌러찍기 무늬 토기는요, 뭐 이렇게 생겼고 눌렸어요. 손가락이나 그다음에 동물 뼈 있잖아요. 개벽다기 같은 거 이런 걸로 나뭇가지랑 멀치 이런 거. 그래서 문의례식은 신석기 시대 토기예요. 신석기. 신라면 여기다가 눌러찍기 무늬에다가 동물뼈랑 사골이랑 그 손가락도 넣고 그다음 나뭇가지 넣어서 신라면을 끓여 먹었나 보죠. 신석기 시대예요. 그쵸? 신석기 시대는 방주차는 가락바퀴 있잖아요. 가락바퀴. 또 뼈바늘 골침으로 해서 옷을 해 입거나 그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리기역 쓴배 찌르기의 쓴배는 자루를 이용해요. 자루. 주로 창날이나 창날, 화살초. 구석기 시대 유물이죠. 벼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벼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또 나무를 만든 농기구를, 그러니까 나무를 만드는 거, 농기구를 주로 사용을 해서 이게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그리고 반달돌칼 있어요. 디귿. 반달돌칼은 사람이 이게 때려 죽기 좋게 생겼다. 추수용 농기구고 사람도 죽였을 것 같아, 이걸로. 그래서 역시 사유재산 빈부차가 생겨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죠. 사람들이 계급이 생기고. 그러니까 싫으면 막 저걸로 사람들 모가지도 베고 막 고등어 자르듯이 그렇게 했겠네요. 자, 아시겠죠? 자, 2번. 다음과 같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문화재는 이 불교 사상은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어서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던 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자, 뭘까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저도 궁금한데요. 자, 2번에 보면은 답은 2번이에요. 쌍봉사, 철감, 선사탑.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신라하대는, 그러니까 요새도 그렇잖아요. 개인적 정신세계를 찾는 경향이 좀 강해져가지고, 자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명상을 하고 그러는 선종이 발달했는데, 교종에 반대를 해서 반체제적인 입장에서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는 호족의 성향에 약간 개인주의적이었나봐요. 맞았나봐요. 선종의 영향으로 쌍봉사, 여기 나왔죠? 2번 철감 선사탑이나 사산 비명 등 이름난 그런 스님 승려분들의 사리를 보존하는 승탑과 탑비가 유행했죠. 일본의 성덕대왕 신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뭐 수학여행 요새도 가시나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갔을 때 그 경주 가면은 뭐 에밀레종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성덕대왕 신종 이제 봉도사 종 또는 에밀레종이라고 하면서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종으로 회궁왕 때 완성이 됐고, 맑고 장중한 소리하고 아름다운 비천상으로 유명하죠. 3번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의 충무강 때 조성된 석탑으로 그 원나라 몽고의 영향을 받아서 기존의 신라의 석탑과는 양식을 달리하는 가장 특이하고 정연한 기교를 보이는 탑이고요. 4번에 보면 김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은 풍부한 조형성과 함께 뛰어난 주조기술을 선보여서 동양 조각사에 있어서 걸작으로 평가되는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금동불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게 선종인데, 이런 뭐 석탑보다 더 중요한 게 선종이죠. 선종. 자, 얘는 경주에서 벗어나서 그런 시골, 외곽, 변두리, 네, 촌으로까지의 영향을 증대했고, 그 다음에 중국, 차이나에 대한 이해와 인식폭을 확대했고, 도당 유학생인 육두폼의 반신라적인 움직임과 결부해서 고려 왕조 개창 사상의 그런 기반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불교. 의식과 권위를 배격했지만 종파 불교가 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종파 불교예요. 약간 기존의 불교랑은 좀 다른 그런 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쌍봉사, 검찰, 철감, 선사, 승탑, 사산 비명. 쌍봉사 이렇게 되겠다. 사산 비명, 사산 비명. 아! 하는 거. 사산 비명이요. 쌍봉에 올라갔는데 4명이서 아! 비명 지었다고. 승삽과 탑비의 유행이죠. 선종.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선을 막 좋아하고 그런 정적인 걸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쵸? 자, 2번 보셨고 3번에서 밑줄치인 이곳에서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고려 정종 때 이곳으로 천도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되지가 못했고 문종 때 이곳 주위에 서경기 사도를 두었다. 3번
자, 답은 3번이에요. 조이총이 정중부 등의 타도를 위해서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쵸? 사실 정종이 왕습련을 통해서 왕규의 난을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서경천도를 도모했지만 개경 세력의 반대로 실패를 했죠. 문종은 경기랑 유사한 서경기 사도를 신설을 했고 분사 제도를 강화를 해서 체제를 개경과 같게 했어요. 또 서경유수 조이총은 서북 지방민의 불만을 이용을 해서 의방과 정중부 등의 무신 정권에 반란해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곳이 바로 서경을 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3번에서 서경에서 조이총이 정중부의 타도를 위해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3번이 맞는 거고, 그렇죠? 1번에 직지삼 신체 요절은 현존하는 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서 고려 우왕 때 청주 홍덕사에서 전개가 간행이 됐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이번에 보면 보조국사 진울은 명리에 집착을 하는 무신 집권기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을 했어요. 이게 뭐냐? 승려 자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독경과 선수행 등의 고로 힘쓰자는 개혁운동인 수선사 결사운동을, 그러니까 순천의 송광사를 중심으로 전개를 했어요. 그쵸? 자, 4번의 천추태우는 외척인 김치향과 사통에서 낳은 사생아를 목종의 후사로 삼고자 그 음모를 꾸몄고, 굉장히 좀 그 연애를 열심히 하셨나봐요. 그 외척하고도 아이를 낳으셨고, 천추태우가. 이 목종은 대량군 순을 후사로 삼고자 서북면 도승검사 강조에게 개경 호의를 명했는데, 그러나 강조는 입경을 해서 김치향과 천추태우가 죽여버렸고 목종까지 패했고 대량군 현종을 즉위시켰죠. 난리죠, 완전. 예. 고려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좀 약간 많이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자, 4번에 밑줄 친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사람은 조선이 맑은 물건만 쓰고 살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조선인 자본가의 공업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운동이 잘 되면 조선인 공업이 발전을 해야 되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 이 운동을 위해서 곧 발행된다는 잡지에 회사를 만들려고 호소하지만 말고 기업을 하는 방법 같은 것을 소개해야 한다. 답은 3번이에요. 산업장려 토산포 매용 등을 내세운 물산장려운동은 조선 사람은 조선 것이라는 구호 아래 조만식과 이상태증이 주도로 평양에서 조선 물산장려회가 발족된 후에 전국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3번 보면 조만식 등에 의해서 평양으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죠. 자, 볼게요. 1번 물산장려운동은 조선 총독부의 회사령과 간세 폐지로 일본 대기업의 한국 진출이 용이해지고 국내 기업의 위기감이 고조가 돼서 일어났어요. 즉 회사령 폐지가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이가 되지 물산장려운동으로 인해서 회사령이 폐지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령 폐지가 얘 때문에 얘가 생긴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 가시면 안 된다고요. 원산 총파업은 원산 노동연합회 소속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들이 합세를 해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개한 1920년대 최대의 사업투쟁이죠. 1929년. 네. 원산 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쵸? 1924년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노동자, 농민, 운동단체인 조선 노동총동맹은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으로 상인과 자본가 중심으로 추진된 물산 장려 운동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니까 말하자면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데, 이 물산 장려 운동 한번 좀 볼게요.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배경이 회사력 및 관세도 없앴어요. 그 일본의 대기업, 막 소니 이런 애가 밀고 들어오니까 걱정이 됐잖아요. 걱정이. 소니가 이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기업을 하니까 소니밖에 생각이 안 나서. 자, 목적이 뭘까요? 민족 기업을 지원하고 민족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민족 경제의 자립을 달성. 내 살림 내 것으로. 맞아, 뭐 새마을운동 같은 거예요. 새마을운동 모르시겠구나. 근데 옛날에 보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IMF 때? 네. IMF도 모르시겠죠? 자, 발족을 하면 조만식 등이 중심이 돼서, 조만식. 만식님이 이제 많이 먹었나봐. 만식. 저거 할때요. 저 먹는 거 좋아하는데.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가 최초로 발족이 됐고, 노제펜. 그리고, 올리 코리아. 딱 이거예요, 그냥. 노제펜 올리 코리아. 자, 문제점이 상인 자본가 중심으로 추진된 상인 자본가 중심이 돼갖고, 이게 물가가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는 항상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요새도 요새지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또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이게 뭐냐, 그러고. 근데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일제가, 얘를 이제, 얘한테 난리쳤던 게, 일제랑 사회주의자, 막스. 사회주의자 다 쓰려니까 갑자기 막스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 완전 꽝 됐어요. 와, 잘 되질 못했어요. 슬프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했던 거 중에 잘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자, 5번. 가식에 해당되는 사실 옳은 거. 문무왕이 망에 올랐다. 가.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했다. 자, 기억. 자, 5번에 볼게. 답이 1번인데,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 왕에 봉했다.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 대독부로 삼았다. 이런 문제 싫죠? 자, 기억 보면은 건모장은 안승을 왕으로 만들고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당에 대항을 했고, 이때 안승이 신라의 원조를 청하자 신라는 당의 세력을 쫓아낼 생각으로 안승을 금마저 익산에 살게 했고 고구려 왕으로 봉하였죠? 그 얘기고요. 니은 보면 당나라는 신라 경주에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고 문무왕을 계림 도독으로 칭하였으며 신라 귀족의 분열을 획책하였죠. 그쵸? 그러니까 신라 경주에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고 문무왕을 계림 도독으로 칭하였으며 신라 귀족의 분열을 획책했죠. 163년에. 자, 디귿 보면은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을 무찔렀다. 김유신이 지휘한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개백에 이끄는 백제의 결사들을 물리치고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쵸? 그건 660년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당나라가 과거 고구려의 중심지인 참고로 기역권이요 보면은 670이었어요. 당나라는 과거 고구려의 중심지인 요동지방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의 거세지자 보장왕을 요동도독 조선왕이 본하고 안동도보에 부임시켰으나 보장왕은 오히려 말글과 손을 잡고 고구려 부흥을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 얘는 677년이라서 답이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아시겠죠? 자, 6번의 답은 일단 볼게요. 삼국시대의 정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제도 운영은 신문제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니은. 고구려는 대성에서 철여 금지. 그 다음 규모의 성에는 욕설을 파견하였다. 디귿. 백제는 도성의 오부.
지방의 방, 군, 행정 제도를 시행하였다. 리을 신라는 시정 군단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 그렇거든요. 자, 6번에 보면 답은 2번 기억하고 지그시인데, 기억하고 지금부터 먼저 볼게요. 신라가 관등제를 골분제와 결합하여 운영한 것처럼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 체계의 운영은 신분에 따라 제약을 받았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 자, 그리고 디귿 볼게요. 백제는 대성의 오보, 지방은 방군 체제를 시행해서 방에는 방령, 군에는 군장, 성에는 도사를 두었죠. 그러니까 디귿 맞죠. 자, 니은 왜 틀렸을까요? 고구려는 지방의 오보, 부성제를 시행을 해서 부에는 욕살, 성에는 처려, 근지라는 지방을 두었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디귿 보면은 지방에 오보, 부성제를 했고 부에는 욕살, 얘는 욕살이에요. 그 다음에 성에는 소성, 처려근지라는 지방을 뒀고 리을 보면요. 여기 니은이네요. 니은 틀린 거 말씀드리려고. 리을은 신라. 자, 신라는 중앙군으로 서당이 있고 지방군으로는 주단위를 설치한 부대인 정을 군주가 지휘했으며 통일전 한 서당 6정으로 통일을 위해서 9서당 10정으로 확대가 개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0정 군단이 아니라 리을 보면 통일전에 1서당 6정에서 9서당 10정. 이렇게 외우세요. 16살이 90살 되는 것도 신라시대에서는 금방이었다. 그런 식으로. 그쵸? 16살인데 벌써 90살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9서당 10정으로 확대가 개편이 됐고, 그니까 기억하고 니은이잖아요. 여기 중요한 게 삼국의 지방 통치 체제인데, 한번 좀 보실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지방이, 자, 특수행정구역. 나눠볼게요. 고구려, 특수행정구역. 오부죠, 오부. 아까 나온 거잖아, 이거. 역사라고, 지방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성에는 뭐, 도사를 뒀죠, 성에는. 도사를 놓거든요, 성에는. 도사. 얘는 도사를 뒀고, 특수행정구역은 삼경에서, 자, 삼경에 뭐가 있었을까요? 평양성, 국내성, 한성이고,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고 지방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했죠. 자, 다음은 백제. 오방. 얘는 오방이에요. 방에는 방령. 오방 방하고 군제인데, 방에는 방령. 군에는 군장. 성에는 도사. 얘도 성에는 도사 뒀어요. 자, 마지막은 위너, 신라. 얘는 육부죠. 오주, 주하고 군제가 있고, 주에는 군주, 군에는 당주, 얘는 성에는 도사를 뒀죠. 그렇게 되죠. 또 이소경, 중원경하고
동원경이고 정치, 중원경, 동원경이고 정치 문화의 중심지가 되죠. 아시겠죠? 여러분. 7번 보실게요. 아이고. 자,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옳게 짝지은 거 7번 보면요. 답 1번이에요. 대대로랑 대내상인데, 자, 대대로가 고구려 제가회의의 수상으로 임기가 3년이에요. 3년. 3대가 못 간다. 그런 말 있죠? 대대로 3년. 그래서 귀족에서 제가회의에서 선출이 됐고, 귀족 뭐 막 제가 할게요. 제가. 그래서 제가회의죠. 귀족들이 체면도 못 차리고서. 대내상은 발해 정당성의 수장으로, 그러니까 대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정을 총괄 했어요. 대발이가. 자, 2번 볼게요. 발해 중정대는 관리감찰기구.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뭐 감사원 같은 건데, 고려에서 어사대, 조선의 사원부, 검찰. 무섭죠? 유사하며. 제가 봤는데 그 MC몽 있잖아요. 예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대검찰청 갈 일이 있었는데 촬영하러 청스만 먹고 갔대. 무서워서. 그러니까 무섭죠. 검찰 앞에 지나가려면. 자, 그래서 고려 발해 중정대는 관리감찰기구로 조선의 어사대, 조선의 사헌부랑 유사를 하며 종성시대 승정원이 국왕의 직속 기관으로 왕명의 출력을 받은 기서기관이고요. 자, 이번에 이성육부를 보면 고려 성종이 당의 관제를 모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통치조직으로 발해의 삼성육부랑 기능이 비슷하고, 또 오경 15주 62주가 발해의 그런 지방 관제잖아요. 그쵸? 자, 3번 보시면은 이성육부 많이 나와요. 이거 숫자 들어간 거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얘가 중앙통치 성종 때, 이게 빗가한 게 발해에서 삼성육부, 이성육부, 삼성육부 비슷해요. 삼성육부 비슷, alike. 그쵸? 그 다음에 오경 15부, 이게 중앙이고 지방의 컨츄리는 발해에서 컨츄리 오경 15부 62주요. 오경 15부 62주. 그러니까 삼성육부 외우고 싶고, 얘는 5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날이잖아요. 카네이션도. 그래서 선생님이 62세인데 여기 오경 15부 62주. 그러니까 발해가 산발이가 그렇게 예의가 바로 경우가 발라서 스승의 날에 62세 된 선생님한테 카네이션도 주고, 좀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보면은 삼국에서 사본의 교를 긴 제도가 있는데, 지방 호족한테 일정 관직을 줘서 지방 자체 책임을 맡기는 동시에 지방 호족과 향리의 자들을 인질로 뽑아서 중앙에 머무르게 한 것인데, 세습되네요. 요새 같으면 난리 날 텐데, 옛날에는 또 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계승했고, 신라의 노급제도는 관료 귀족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지급한 토지죠. 노급제도. 자, 삼국의 귀족회의와 답이 1번이신 거 아시겠죠? 수상 볼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는 좀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자, 고구려 보면요. 귀족회의 수상 볼게요. 제가회의죠, 고구려. 얘는 수상은 대대로 여자를 좋아했나요? 대대로. 고구려가 백제. 얘는 정삼위. 백제는 대대로가 아니었고 상주약평.
자, 신라는 유명하죠. 이거 쉽죠. 화백회이고 상대등.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 간단하니까 이거 외우세요. 이건 그래서 보면은 고구려 제가 제대로 백제 성삼 창자평 그리고 신라는 화백 상대등.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얘가 백제잖아요. 지읒이니까 지읒으로 외우고 상자평. 그래서 제가 제대로 얘는 패스하고 화백과 상대등을 맞겠습니다. 이렇게 좀 별로 재미없는데 그래도 화백하고 상대등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8번을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 중 각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답 4번이거든요. 왜냐면요. 덕수궁의 석조전은 덕수궁 가보셨어요? 덕수궁 간 지가 제가 한 30년 됐나? 지금? 덕수궁에 갈 일은 별로 없네요. 고궁에 갈 일이 많이 없어서. 덕수궁 안에 지어진 최초의 서양식 석조 건물로 르네상스식 건물로 지어졌고 멋있잖아요. 덕수궁이. 웨딩 촬영도 많이 하고.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또 명동성당. 명동성당 가보셨죠? 명동성당은 저도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구례 화엄사의 각항전은 조선 숙종 때 개파대사가 중건한 다층식 대불전으로 현존하는 중층 불전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죠. 자, 2번 보실게요. 수덕사 대흥전은 충남 예산군 수덕사에 있는 고려시대 주신포 양식의 건물이에요. 모란이나 들국화를 그린 벽화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자, 3번 보면은 경북 영주시에 보석사에 있는 고려 중기의 건물로서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을 했어요. 배을림 기둥하고 주신포 양식의 신라 양식을 계승한 고려 최고의 목조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게 덕수궁 석조전이 서양 고딕 양식의 건물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덕수궁 석조전은 덕수궁 안에 지어진 최초의 서양식 석조 건물이었고 르네상스식 건물로 지어졌어요. 르네상스와 고딕 양식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명동 성당이었기 때문에 답은 4번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죠? 네.